최근에 미국 증시나 국내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죠. 근데 비트코인만 왜 이렇게 주춤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겁니다. 사실 그 진짜 원인은 차트가 아니라 미국 내부에서 지금 트럼프와 월가의 전쟁에 있는데요. 왜 그런지 가봅시다. 지금 제이미 다이먼이 뭔 얘기를 했냐면 클래리티 법안이 스테이블코인, 암호화폐 기업들이 사실상 예금 이자를 지급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면서 강력히 반대를 한다.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클래리티 법안을 콕 집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참 웃긴 놈이죠. JP모건은 뒤에서 JPM 코인 발행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하고 있고 비트코인 수탁 프로그램이며 뭐 담보대출 서비스며 다 준비를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근본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왜 오르지 않고 있는지 지금 미국 월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뭐 시즌이 끝났다, 뭐 4년 만가기 사이클 봤는데 뭐 끝난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가 한번 역사 속으로 한번 가봅시다. 지금 보시면 JP 모건, 골드만삭스, 블랙록 이런 애들은 전통 금융권이죠. 지금껏 월가에서 잔뼈가 굵은 애들이에요. 수십 년 동안 돈을 벌어왔고 지금도 빨대를 꽂고 돈을 벌고 있는 애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최강의 금융시장을 만들어낸 분들이 다 월가 이런 기관들이죠. JP모건, 골드만삭스, 뭐 뉴욕 멜론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애들이죠. 그리고 거기에 맞서는 지금 신흥 세력들, 신흥 세력들이 트럼프, 제이디 벤스, 머스크, 안드리슨 호르이츠 이런 분들이죠. 뭐 피터 틸, 도시 이런 분들, AI, 실리콘밸리 쪽. 그래서 AI 해야 된다, 뭐 빅텍 IT 해야 된다, 블록체인 해야 된다 이런 분들, 스테이블 코인 막 얘기하시는 분들. 지금 월가 진영이나 기술, 백악관 연합이랑 지금 싸우고 있어요. 첫 번째 전장이 어디냐면 이번에 클래리티 법안이에요. 그래서 클래리티 법안이 지금까지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돌하는 게 향후 미국이 몇 년, 향후 30년이 됐건 50년이 됐건 100년이 됐건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를 가릴 수 있는 분기점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이것 때문에 지금 암호화폐 가격이 못 오르고 있다고요. 자, 그럼 미국이 두 개의 진영으로 이렇게 갈리게 됐는지 지금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 최강자죠. 미국이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제조업을 부활해야 됩니다. 제조업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작년부터. 여러분들 미국이 제조업을 할 수 있어요? 미국은 부채로 성장을 한 국가예요. 전 세계 금융시장의 최강국. 지금의 미국이 있기에 만든 건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들. 얘네들이에요. 월가 진영들. 근데 예전에 미국은 어땠냐를 보자는 거죠.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제조업을 부활한다고 합니다. 부활이라는 뜻은 뭐냐면 지금은 못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예전에는 미국이 제조업의 강자였어요.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공장, 시애틀의 항공기 공장, 텍사스의 정유시설. 딱 이 세 가지 대표적인 예만 들어도 미국은 제조업의 강국이구나. 물건을 직접 만드는 능력이 뛰어나구나. 지금은 중국이 하고 있죠. 지금은 예전에는 미국이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일본이 잘 나갔다가 일본이 이제 1985년도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의 제조업이 무너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이 금융자본주의를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제조업을 손을 놓게 된 거죠. 어떤 식으로 미국이 성장을 했냐면 기업이 공장에 투자를 합니다. 기업이 공장에 투자를 하면 공장 가동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되겠죠. 그리고 노동소득이 증가를 합니다. 그럼 늘어난 소득이 다시 소비로 연결이 돼요. 그리고 그 소비 확대가 기업의 추가 투자를 유발하죠. 계속 돈을고 도는 거예요. 돌고 도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조업이 강해지고 중산층이 두텁게. 그래서 미국이 인류 역사상 가장 두터운 중산층을 만들어냈던 시점이 미국의 제조업이 화랑이었을 때. 그럼 여러분 이때 미국의 무기는 뭐였냐면 달러가 아니었어요. 이때는 공장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볼게요. 1990년도 이후에 미국이 아예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생산기지 해외 이전, 기업 이익률과 자산시장 급등, 제조업 일자리와 증산충 약화. 미국이 그동안 잘해왔던 제조업을 하려고 했더니 실질적으로 누구한테 밀려요? 값싼 인건비, 값싼 제품들, 생산력부터 시작해서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국 기업들한테 밀리게 되죠. 그래서 미국은 다른 길을 찾게 됩니다. 사실 중국한테 밀렸다기보다 새로운 자본시장, 새로운 시장을 이제 찾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상품을 개발해서 전 세계로 뿌릴게. 고부가가치 사업은 우리가 하고 저부가가치 사업은 니네들이 해. 중국, 뭐 베트남, 필리핀, 아시아 너네들이 해. 우리는 고부가치 사업을 할 거야. 체제가 바뀐 거예요. 자본 효율을 우선시하기 시작했다. 아예 미국이 바뀌어버렸어. 그래서 인건비가 비싼 미국 공장은 다 닫고요. 그 공장들이 어디로 움직였냐면 중국, 멕시코, 동남아시아 다른 곳으로 생산기지를 옮긴 겁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 어땠을까요? 결과 좋았죠. 볼게요 여러분들. S&P 500 미친 듯이 올라가죠.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갑니다. 기축통화 달러 패권의 영향력은 너무나도 강해져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될 게 있어요. 한 가지 누구냐면 잃어버린 30년의 일본이에요.
자, 1980년도 일본, 도요타, 소니, 파나소닉 제조업 강국이었죠. 근데 1990 동산 금융거품을 겪으면서 경제 무게중심이 금융 자산 시장으로 이동을 해요. 그리고 나서 금융 시스템을 일본이 살리려고 했는데 30년 동안 못 살립니다. 정작 지네들이 잘하고 있었던 제조업 경쟁력은 다 따라잡히고 한국이랑 중국에.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지금 상황이 뭐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금융업이 제조업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패를 했고 미국은 성공을 했죠. 근데 여러분들 100% 성공했을까? 딱 우리가 차트만 보면 100% 성공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빈부격차가 미친 듯이 커졌습니다. 아까 제이미 다이먼, 골드만삭스 이런 분들은 자산을 천문학적인 자산을 이루는데 그 하단에 주식시장의 그 흐름에 따라가지 못한 국민들은 계속 밑바닥만 도는 거예요. 빈부격차가 커졌지만 미국 시장은 금융자본주의로 성장을 했다. 그리고 미국도 러스트벨트 무너졌죠. 미국의 러스트벨트가 어디냐면 예전에 제조업 때 호황을 했었던 그 지역이에요. 자동차도 만들고 오일도 캐고 그 지역을 이제 공략을 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노동소득이 예전에는 노동소득만으로도 중산층에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산소득보다 낮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 국가로서는 부유해졌지만 그 부의 분배는 극도로 불균등해진 거예요. 그럼 일본은 하려고 했다 실패한 거고. 자, 그럼 봅시다. 이 실리콘밸리가 트럼프랑 만난 이유가 뭘까요? 보통 트럼프 1기 때 보시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있죠? 애플, 아마존, 메타, CEO들이랑 사이가 다 안 좋아요. 대면대면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누구부터 규제를 때렸냐면 메타부터 규제를 때려요. 근데 실리콘밸리가 이번에 트럼프랑 사이가 너무 좋죠. 보통 실리콘밸리가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랑 사이가 좋아. 이번에 트럼프 취임식 때도 보통 관료들을 자기 옆에 두는데 다 미국의 빅테크 AI 기업들 수장들을 다 옆에다 뒀죠. 그 말은 즉슨 트럼프 정부 2기 때는 핵심이 AI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안드리슨 호르위츠 창업자 있죠? 벨라지 스리지 마산? 전 코인베이스 CTO라고 합니다. 이분들 얘기가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미국은 돈을 버는 법은 잊지 않았지만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잊었다. 돌려까는 거죠. 그러니까 제조업은 잃었고 뭐는 가져갔다? 금융자본주의, 돈은 가져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제조업을 부활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근본적으로 제조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미국이 현 시점에서 미국은 제조업으로 부활할 수가 없어요. 엄밀히 따지면 제가 이거 예전에 한번 또 다뤘었는데 부활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미국은 어떤 식으로 성장을 하고 있냐면 막대한 부채를 발행해서 그 돈을 갖고 AI에 쏟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부채 늘리고 AI 발전하고 계속 돈을 찍고 있다는 거예요. AI 발전하면서. 근데 미국이 제조업 생태계로 뛰어든다? 제조업 생태계 뛰어들려면 뭐부터 들어가야 되냐면은 일단은 생산력부터 좋아야 되고 기업들 경쟁력이 좋아야 돼요. 저렴한 인건비, 저렴한 노동비, 그리고 저렴한 상품들이 나와야 되는데 중국이랑 견줄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제조업을 하려면 제조업을 하기 전에 지금 트럼프 정부가 AI를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하려는데 돈을 찍어야 돼. 돈을 찍어야 되는데 돈을 못 찍고 있어요. 왜? 부채가 계속해서 너무 많죠. 지금 미국 GDP의 100%가 넘는 부채를 갖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돈을 찍을 수 있을까요? 못 찍습니다. 그럼 이런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돈을 찍기 위해서 어떤 수단이 필요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 전략이 필요하겠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돈을 찍고 싶어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것만큼 어떻다? 발행하는 것만큼 미국 국채를 사주죠. 그럼 국채를 갖고 돈을 쓸 수 있겠죠. 미국 재무부가. 그럼 연준이 돈을 찍든 정부가 돈을 찍든 그런 거 상관없이 스테이블 코인이 찍을 수 있게끔 자본을 조달해 주는 거죠. 근데 그 돈을 찍고 그 돈을 활용해서 돈을 벌어왔던 주체가 누구예요? 지금까지. 아까 우리 배웠던 제이미 다이먼이죠. 월가, 전통 금융권들, 블랙록, 골드만삭스 이런 은행들인 거죠. 그럼 그런 은행들 입장에서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당연히 나쁘겠죠. 전쟁이다. 강력하게 반대한다. 싸워야겠죠. 그럼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긍정적인 법안들도 계속해서 빠꾸를 놔야겠죠. 얘네들 입장에서. 그럼 지금 본질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왜 못 올라가냐? 우리가 그 얘기를 해봤을 때 지금 월가에서 전통 금융권인 JP모건 이런 다이먼 이런 애들이랑 트럼프 기술 진영 실리콘밸리 얘네들이 지금 계속해서 다투고 있구나. 여러분들 미국이 지금 AI 시장에서는 병목 현상이라 그러죠. 부족한 거예요. 반도체, 메모리 이런 쪽이 병목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메모리 반도체 병목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미국 입장에서는 자본, 돈을 어떻게 조달할지 AI에 쓸 돈이 부족해요. 병목이에요.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또 아이러니하게도 돈이 없으면 트럼프 정부는 무너집니다. 지금 트럼프 정부가 탄핵을 안 당하고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AI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AI가 성장을 하려면 돈이 필요해. 근데 돈 찍으려면 부채가 너무 많아요. GDP 대비 이미 부채가 130% 돌파를 해버렸어.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 돈을 찍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돼요. 연준이 돈을 찍자니 못 찍겠고, 정부에서도 돈을 찍자니 민주당이 또 상하원 또 사인을 안 해주고, 그럼 정답은 스테이블 코인인 거예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을 통과시키자니 전통 금융권 얘네들이 가로막고 있고.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어떤 식으로 시장에 바꿀 수 있냐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것만큼 단기채를 매수해주죠. 그럼 단기채 수요가 늘어나면서 시장 유동성이 공급이 돼요. 그럼 채권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결국엔 장기채 금리까지도 낮아져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이루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 없이, 연준 도움 없이, 민주당 뭐 이런 거 도움 없이. 처음에는 관세로 하려고 했거든요. 관세 수익금을 통해서 시장 유동성을 넣어주려고 했는데 턱없이 부족해. 그리고 쉽지 않아, 반발이. 그래서 내가 한 가지 또 서브 옵션을 생각한 게 스테이블 코인 정책이에요. 야, 스테이블 코인을 그동안 미국의 연준, 그리고 그 연준의 지분을 나눠서 갖고 있는 JP 모건,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애들이 다 독식을 했는데, 화폐 발행 권력을, 이거를 스테이블 코인 민간 금융기관들이 발행할 수 있게끔 분산시켜줘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면 어떻게 될까? 시장 유동성이 넘쳐나서 AI 시장이 확장되면서 AI가 생산성을 향상시키면 연준도 도와줄 거고, 트럼프 정부는 계속해서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야심찬 꿈을 갖고 있고 지금 정책을 실행하고 있죠. 근데 누가 가로막고 있다? 전통 금융권 얘네들, JP 모건, 그리고 얘네들이랑 결탁되어 있는 민주당 얘네들일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JP 모건이 제일 막고 싶은 거 당연한 자본 배분 권한이에요. 야, 그동안 나 40년 동안 이렇게 돈 벌어왔어. 근데 니네들이 뭔데 갑자기 와가지고 이거 내 밥그릇에 손대. 그 밥그릇에 손대는 법안이 클래리티 법안이고, 그 클래리티 법안이 어떤 시장에 영향을 주냐면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준다고요. 그리고 JP모건도 알아요. 비트코인을 막을 수 없다는 거. 그럴 때 지네들이 준비를 하는 겁니다. 얘네들이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시간 끌기예요. 암호화폐 시장을 지네들이 가져가고 싶은데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리고 들어오더라도 지네들이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시간을 질질 끄는 거죠. 그러니까 암호화폐 가격도 지금 계속해서 횡보하고 질질 끄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답답해요. 근데 우리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봅시다. 그럼 코슈야, 그래서 비트코인이 없어지니? 전통 금융권이 방해를 하니까 앞으로 비트코인이 없어진다는 거야? 암호화폐 시장이 끝난다는 거야? 라고 질문을 하신다 그러면 아니라고 대답을 할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클래리티 법안이 단기적으로 안 되잖아요. 뭐 27년도까지 넘어가잖아요. 이거 안 될까? 안 될까요? 이 흐름 자체는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미 제이미 다이먼도 그렇고 전통 금융권도 얘네들도 알고 있어요. 변화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걸.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체인을, 네트워크를 못 막는다는 걸. 이거는 여러분들 못 막아요. 그럼 얘네들이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천천히 흐르게 한 다음에 지네들이 다 독식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코인베이스가 돈 버는 꼴 못 보겠다는 거예요. 지네들 유리한적으로 돌리겠다는 거야. 근데 지금 당장 시장에서 경쟁을 붙으면 조금이라도 피해가 더 클 수 있으니까 내가 코인베이스든 뭐든 IT에 힘을 좀 빼놓을 수 있게끔 지네들이 터전을 닦아 놓고 그때 시장을 열겠죠. 여러분들 제이미 다이먼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은 그 바다에 떠돌아다니는 자갈보다 못하다, 애완용 똥보다 못하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자기가 상품을 만들고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못 올라가는 이유가 오늘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 단기적으로 좀 가격이 흔들리고 싶진 않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끝나지 않았다. 흐름은 막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트코인이든 뭐든 장기적 관점을 갖고 가져가는 자산이라면 흔들리지 말자. 단기적으로 이렇게 흔들리고 하는 거 좋지 않다. 여러분의 자산 방향성도 그렇고 포트폴리오에도 그렇고. 아시겠죠, 여러분들? 센스는